인사 2급 6회 기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1월 23일에 시행됐던 부분, 뭐 기출이 한꺼번에 우리가 시험은 한꺼번에 다 진행이 되는 거라서 시행되는 날짜는 다 동일해요. 회계 인사 같이 보실 때 회계가 먼저이고 인사가 바로 30분 뒤에 시험을 봐요. 이 시험은 중간에 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로 보실 거고,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 시험 보는 호실도 안 바뀌어요. 전사는 바뀔 수 있어요. 전사는 호실도 바뀔 수 있고, 근데 이들은 바뀌진 않습니다. 자, 회사 코드 다들 바꿔 놓으셨을 거고요. 자, 6회 기출 같은 경우는 2005번 회사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사원은 이현으로 들어오면 되세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 회사의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지금 요게 메뉴 이름을 주는 힌트죠. 그죠? 키. 그러면 사업장 정보라고 했으니까 시스템 관리 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회사 등록 정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사업장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정보를 들어가셔서 이제 비교 대체하시면 돼요. 1번의 형태가 회사 등록 또는 사업장 등록으로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인사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비교만 잘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인천지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는 107번 영등포다. 죄송해요, 여러분. 영등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천인데 왜 영등포일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관할 세무서는 지금 2000번 사업장 선택하시고 관할 세무서는 121번 인천이죠. 네, 알맞은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1번은 잘못했네요. 두 번째, 회사 본사 사업장의 신고 관련 주 업종 코드는 제조업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 회사 본사라고 했으니까 위에 1000번 사업장에 가시면 회사 본사 관련된 거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업종 코드, 우리 주업종이라고 하는 건 다수의 업을 가지고 있을 때 매출이 가장 큰 거, 그런 걸 주업종이라고 해요. 그럼 주업종 코드에 가서 봤더니 우리는 서비스라고 해서 7210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업을 하지 제조업을 하고 있지는 않죠. 네, 두 번째도 잘못됐습니다. 자, 세 번째, 인천지점 사업장의 신고 관련 지방세 신고지 행정동은 자, 그럼 2000번 사업장 선택해 주시고 그것 또한 신고 관련 사항 탭에서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확인하실 때 행정동인지 법정동인지 자, 우리는 행정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평구청이죠. 네, 잘못됐다라는 거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회사 본사 사업장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반기 기준으로 작성한대요. 자, 그건 기본 등록 사항이라는 탭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 2000번 사업장은 월별 신고하고 있죠. 원천 상황 신고 구분 쪽에 가시면 자, 그리고 우리 1000번 사업장 지금은 1000번을 물어봤어요. 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행 상황 신고 구분은 반기. 그러면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답은 몇 번이 돼요, 여러분? 4번이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 회사의 부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네, 부서가 키워드. 자, 다음 중 그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저희는 회사 등록 정보에 부서 등록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메뉴가 열리면 해당된 정보를 보기 1, 2, 3, 4에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부서 등록에 가서 봤더니 여러분 부서가 참 많네요. 자, 문제 내는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들어와서 여기 사용기간 확인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사용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앞에는 시작일자라고 했죠. 뒤에는 끝나는 날짜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시험을 2019년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랬을 때 2019년 현재를 놓고 보면 자, 사용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 자, 여기 뒤는 종료, 앞은 시작. 자, 그럼 종료가 19년도 이전에 끝나버렸네요. 그러면 19년도부터는 이 부서는 사용을 못해요. 아예 프로그램 검색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지금 요 사용 기간이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연도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끝났는지, 현재 쓸 수 있는지, 공란인지 꼭 확인하실 것.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걸 꼭 끼워 넣거든요. 1번 보시면 모든 부서는 2000년 5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2000년 5월 1일부터 우리는 쓰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 사용기간에 가셔서 시작한 날짜 꼭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누군가는 2000년, 누군가는 2006년, 누군가는 2015년. 자, 그럼 여러분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제각기잖아요.
두 번째, 현재 사용 중인 첨번 사업장의 소속 부서는 총 5개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손이 빠를 거니까 자, 사업장에 가셔서 그냥 이렇게 첨번을 넣으시고요. 곧바로 무엇 하시라? 조회를 해버리세요. 엔터 쳐서 내려오시거나 1000번 넣고 엔터 치시고 F12번 누르면 바로 조회가 되니까. 그럼 지금 1000번 사업장에 들어와져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더 깔끔하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현재 5개가 맞아요? 조심할 거 있어요, 여러분? 자, 개수를 세보면 5개예요. 그런데 그중에 2019년 기준 2018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끝난 게 있죠. 그러면 기획부는 사용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총 5개가 아니라 총 4개인 거죠. 네, 2번도 잘못된 것. 자, 세 번째, 사용 중인 지금 2000번 사업장 소속 부서는 총 3개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사업장 클릭하시고 2000번 사업장으로 무엇 하시면 될까요? 바꿔주시면 되겠죠. 엔터 치고 우리 조회키 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개? 3개 쓰고 있네요. 우리 사용기간 끝나는 거 없고 시작하는 날짜 19년도 이후에 시작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자, 네 번째 4번 보겠습니다. 3100번 관리부는 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3100번 안 바꿔도 되네요. 바로 보이네요. 자, 관리부는 회사 본사 사업장 저희 조금 전에 2000번 사업장 조회했을 때 3100번이 조회된 거죠. 자, 사업장 잘못됐네요. 그래서 회사 본사가 아니라 인천지점 사업장 소속의 부문은 관리부문 인천지점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4번 잘못된 얘기.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시죠.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시스템 환경 설정을 확인하고 자 메뉴는 시스템 환경 설정 등록에 가시라는 얘기고 자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환경 설정도 어디에 있다? 회사 등록 정보에 있다. 그러면 시스템 환경 설정 더블 클릭하시고 메뉴를 여시고 우리 관련된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회계 같은 경우는요. 회계 쪽과 관련된 걸 많이 내기 때문에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오면 대부분 조회 구분을 무엇으로? 회계도 바꿔서 해요. 그런데 인사는 여기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인사는 사실상 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 수업할 때 인사의 시스템 환경 설정은 그닥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나 아니면 전체라는 분은 그냥 열어놓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나 이거 금방금방 못 찾겠어요 라고 하면 1번부터 4번에 여러분 관련된 환경 요소 이름을 쫙 줬잖아요. 그럼 무엇 하시라? 환경 요소에 가셔서 아 이게 눈에 바로 안 들어온다라면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치겠어요? 끝전을 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끝만 치고 엔터 치시면 끝자 들어간 거 다 조회가 돼요. 이게 더 빠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찾아주세요. 네 그러시면 되시고 저는 지우고 전체를 열어놓고 볼게요. 자 1번 끝전 단수 처리로는 1절사를 절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끝전은 지금 10번에 있었어요. 끝전 단수 처리 유형. 자, 그럼 유형의 설정에 가서 봤더니 1번은 뭐예요, 여러분? 절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올바른 표현이 맞죠. 자, 두 번째 비율, 퍼센트에 대한 표시 여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비율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비율에 대한 퍼센트의 표시 여부는 여로 비율 항목에 퍼센트를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걸 찾아야 되는데 바로 아래쪽에 있죠? 11번.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 안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0번은 부죠? 사용 안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 그래서 우린 퍼센트 표시가 뒤에 붙지 않습니다. 네, 사용한다는 얘기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들어가시죠. 자, 소수점 자리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 자, 금액 소수점 자리는 0으로 금액 소수점을 표기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 자리에 가시면 몇 번? 6번이네요. 자, 그러면 자릿수라는 부분의 유형에 가서 봤더니 0이에요. 그러면 소수점은 안 보여준다는 거죠. 네,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3번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본지점 회계 여부는 미사용으로 본지점 회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공통 1번에 있죠. 네, 지금 유형 설정 미사용이에요. 그러면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인사의 인사정보라고 해서 내는 이 기본 정보가요. 거의 회사 등록 쪽에서 내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다. 4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인사관리 2급은 우리 3번까지는 기본적인 정보라고 해서 세 문제를 내고 4번부터는 모두 다 근태급여관리라고 해서 20번까지 갑니다. 그래서 회계처럼 중간에 또 다시 세무라든지 뭐 이런 걸 나누는 건 없어요. 자, 내용 들어가시죠. 당 회사의 피공육 근속수당, 자, 급여 지급 항목에 대한 지급 설정으로 알맞은 것은 여러분 지금 근속수당에 대한 지급 항목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인사 급여관리에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초 환경 설정 안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급과 공제 항목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었죠. 네,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지급 공제 항목에 대한 등록. 자, 들어가셔서 우리는 피공유 근속사항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글을 보시면 급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급 설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들어가셔서 급여 구분은 무엇으로 바꿔주시고 급여, 자, 지급 공제 구분은 지급으로 바꿔주시고 기속은 우리가 시험 보는 연도.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건 2021년도 1월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출문제는 2019년도에 여러분 반드시 19년도로 무엇하자? 변경하셔라.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수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감 버튼 안 눌러도 되시죠? 네, 여기 마감에 있는 마감 취소 버튼. 자, 우리 P01 영업 촉진 수당에 대한 설명. 아, 근데 눈에 요 회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요 라고 하시면 마감 취소 누르시고 비밀번호 넣은 적이 없으니 아무 없이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 닫으면 재마감된다는 얘기는 항상 뜨겠죠. 근데 요게 더 편하면 그냥 마감 취소 누르세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볼게요. 감면 적용 대상 지급 항목이다. 여러분 1번의 내용은 여기 감면 여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로 되어 있어야 소위 말해서 이 자리가 여로 되어 있어야 감면이 되는 건데 우리 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급 항목이 아닌 거죠. 네, 이해되셨어요? 우리 알맞은 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수습자에 대해서는 환경 설정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우리 왜 수습과 입퇴사자 적용 부분. 자, 지금은 수습입니다. 자, 여기 수습 적용은 정상 적용, 입퇴사 적용은 영업 촉진 수당 안 주겠다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여러분 2번에 있는 환경 설정으로 간다라면 이 자리가 무엇으로 환경 등록 적용이란 글씨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는 또 관계가 없네요. 잘못된 거죠. 정상 적용은 이거죠. 무조건 다 줄게. 내가 너한테 8만 원 줄게. 너한테 10만 원 주기로 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 부서별로 주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그냥 다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수축과 관련 없이. 자, 세 번째, 생산직 비과세 적용을 위한 월정급여 기준에 포함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 부분은 어디를 보셔라. 우리 월정급여 자리. 자, 월 정기적 급여에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 3번이네요. 됐어요, 여러분? 자, 네 번째, 입사자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퇴사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우리 아까 소속 적용하면서 옆에 얘기했던 거. 자, 지금 보시면 입퇴사 적용 부분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미지급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입사자, 퇴사자는 영업 촉진 수당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예요.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입사자는 주고 퇴사자는 주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면 여기 버튼 눌렀을 때 여러분 입사자만, 퇴사자만이라는 글씨가 있죠. 그러면 미지급의 퇴사자만이라고 하면 입사자는 주고 퇴사자는 안 준다는 표현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용어 기억했어야 되는 부분 우리는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5번째 문제입니다. 자, 당 회사의 인사급여 기준 설정을 확인하고요.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환경 설정 값은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문제 풀 때마다 여러분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해서 그 등록 정보랑 비교하거나 내용을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사 쪽은 저 멘트가 계속 붙을 거예요. 환경 설정 값은 변경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나와져 있는 거 가지고 비교 대치만 하면 되지 뭔가를 바꾸거나 하는 건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인사급여 환경설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메뉴도 기초 환경설정 안에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더블 클릭해 주시고 들어갑니다. 그럼 곧바로 열리죠, 여러분? 그러면 이 메뉴 열어놓으시고 보기 1번부터 비교 대치 시작. 생산직과 환경직 직종은 출결 마감 기준은 전월 26일로 동일하다. 출결 마감 기준. 자, 그리고 생산직과 환경직. 자, 시작일자 며칠이에요, 여러분? 26일. 그래서 전월 26일에 시작해서 당월 25일에 끝나는 의미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반면 사무직은 당월 1일이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지금 알맞지 않은 거니까 잘못된 거예요. 1번은 맞는 표현이었어요. 두 번째, 당해연도 첫 상여세액 계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한다. 자, 이 부분은 급여 계산이라고 하는 기준 설정의 급여 계산 부분에 가셔서 우리 누구 찾아라? 상여세액 계산 기준. 요 자리죠, 여러분. 자, 기준에 뭐로 되어 있어요? 입사일 기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여에 대한 세금 계산할 때, 금년도 상여에 대한 세금 계산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자리 F2번 잠깐 눌러주세요.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금년도 무엇부터 1일부터 계산하는 걸로 가겠다. 그러면 당해년 1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키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확인들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요거 X 버튼 눌러주세요. 우리는 입사일이었어요. 2번 맞습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 설정한 한 달 정상일 기준으로 정상 1을 기준으로 한 달 월일수를 적용한다. 자, 요 부분은 근태 기준에 가시면 누가 있다? 우리 지금 현재 내용 보시면요. 한 달 정상일을 기준으로 한 달 월일수를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월일수 산정이 있죠. 네, 월일수 산정에 가서 봤더니 당월 1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의 내용은 어떤 부분이신 거냐면 죄송해요, 여러분. 자, 여기 당월일이 있고요. 한 달 정상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요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우리는 지금 당월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글씨 보면요. 한 달 정상일 기준으로 한 달의 월일수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한 달 정상일로 되어 있어야 표현이 맞지 않나요? 그러면 우린 당월 1이면 우리 지금 현재 10월이다. 그러면 10월은 1일부터 말일까지가 31일이죠. 그러면 31일 가지고 일할 계산하는데 우리 분모분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한 달 정상 1이면 근태 기준에 여기 한 달 정상 1 그리고 옆에 기준 일수가 있죠. 30일. 자, 요걸 쓴다는 표현이 돼요. 그럼 잘못된 표현이죠,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설정한 한 달 정상 1을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무슨 부분? 우리는 당월 1을 기준으로 한 달 월일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또는 당월 1을요. 뭐라고 되어 있겠냐면 실제 해당되는 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월이면 10월 달의 일수, 9월이면 9월 달의 일수. 그래서 그 실제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네 번째, 입사자 급여의 경우 근무 일수 기준으로 근무일만큼 일할 계산 또는 월정액을 지급한다. 여러분, 우리는 일과 월과 그리고 월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 부분 용어에 대한 거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부분? 입사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급여 계산 기준에 가시고 입사자 급여 계산에 가서 보시면 월 1이네요. 그러면 1은 무조건 뭐예요? 내가 한 것만큼, 근무한 것만큼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일할 계산해 준다. 월은 너가 며칠을 일했든 근무일수 관계없이 무조건 한 달을 줄게. 이런 거죠. 월 1은 옆에 기준 일수를 넣어주면 이 기준 일수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면 1할 계산하고 위쪽에 있으면 무엇 하겠다? 한 달치를 줄게 라는 부분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4번의 표현 맞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내용 들어가시고요. 당 회사의 직종 기초 코드 등록을 확인하고 2019년 귀속 기준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어느 부분에 기초 환경 설정에 가시면 인사 기초 코드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 가면 인사와 관련된 온갖 코드가 다 되어 있죠. 자, 지금 저희는 직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네요,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도대체 이놈의 직종은 뭘 가지고 봐야 되느냐.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출력 부분에 대한 선택이 사실 시험 보러 가시면 요게 사실 어려워요 라고 했던 부분. 그냥 기억이 안 나시면 무엇 하셔라 찾아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직종은요. 인사부터 시작해 나오는 부분 중에 어디에 있냐면 4번 사원 그룹에 있어요. 사원 그룹.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 안 나시면 그냥 빨리 누르세요. 이거 외우지 마셔요. 이거 다 못 외워요. 어떤 거로 낼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자주 냈긴 했어요. 제 기억에. 자, 그러면 사원그룹에 들어오시고 우리 G2에 있는 직종을 선택합니다. 자, 이거 뭐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비고란. 우리 비고란 중요하다고 했어요. 비고란에 그냥 마우스 가져가셔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 보시라고 했어요? 하단에 메시지 창 보시고 결정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고란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고란 1 생산직 비과세 적용함의 의미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숫자 1은 생산직 비과세 적용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얘기겠죠. 공란인 건 생산직 비과세에 적용되는 직종이 아니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적용 대상에 대한 직종을 물어봤으니까 우리 1되어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산직, 그리고 계약직, 그리고 기술직 이렇게 3개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거에 우리 계약직 있고 기술직 있고 사무직과 환경직은 관계가 없어요. 그럼 답이 2개잖아요. 자, 또 뭐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 함정 더 봤네요. 우리 사용 종료일. 그랬더니 기술직은 언제로 끝났어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됐어요. 자, 우리는 2019년 기출, 그럼 2019년 시점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우리는 1번에 있는 계약직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인가요? 맞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7번째 문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당 회사 이현우 사원에 대하여 인사기록 카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인사기록 카드에 이런 가족 탭이 있었죠, 여러분. 그게 부양가족과 관련이 있다고 했었고요. 자, 가족 기준으로 인사정보 부양가족을 반영하고 그 부양가족 정보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물었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 반영된 기준으로 확인한다. 자, 무슨 얘기시냐면 적용하고 나온 대로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메뉴는 어디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 확인 작업 시켜드릴게요. 제가 확인 작업 시켜드리는 부분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인사관리 쪽에 가시고 인사기록 카드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가족 탭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이름은 이현우였어요. 여는데 조금 걸리네요. 네. 자, 들어왔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사원 리스트 쪽에 이현우 사원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많으면 뭐 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찾기 기능 쓰시라고 했었죠. 지금 이렇게 내리면 바로 보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많다라고 하시면 무엇 하셔라? 우리 퀵서치 기능 쓰셔라. 자, 그럼 이현우 자리 가시고 가족이라는 부분에 정보가 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등록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이 등록해줬죠. 그럼 이 정보를 어디에 반영해라? 그럼 부양가족 반영하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인사정보 등록이죠. 그래서 7번의 문제는 인사정보 등록, 급여정보 탭에 반영된 부양가족을 확인해서 1, 2, 3, 4 내용을 지금 비교해달라는 얘기예요. 등록되어 있고요. 이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 보실 땐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고 자, 인사정보 등록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사원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네, 제 건 아직도 열지 못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열었습니다. 자, 이현우 사원은 인사정보 등록 21번 라인에 있네요. 네, 넘버 21번. 자, 그리고 저희는 어디에? 급여정보 탭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건 요 부양가족이라고 나와져 있는 요 부분이죠. 자, 그럼 지금 상단에 누굴 누르셔라?
부양가족 반영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여러분. 네,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불러드리겠다? 연말정산가족이에요? 인사기록카드예요? 인사기록카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2019년도 시험 보는 거니까 이 자리가 2019년도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자, 기준일자는 큰 영향 안 받을 거니까요. 기준일자 넣을까요? 얘도 2019년 12월 31일자로 넣어놓고, 자, 그런데 연말정산 가족이 아니라 인사기록 카드니까 요 자리 선택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조회한다 그래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우리 전체 직원 아니고요. 누구요? 이현우만 할 거니까 이현우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반영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끝났다라고 나오면 우리 끝난 건 화면이 지금 바뀌죠. 그리고 항상 맨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다시 21번 자리 내려오셔서 부양가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일단 장애인이 0명이래요. 그러면 장애인 자리는 0, 없다란 얘기죠. 네. 자, 그 다음 20세 이하는 1명이래요. 자, 그러면 20세 이하 1명. 맞습니다. 부양 60세 이상, 부양가족 중에 60세 이상인 사람. 자, 지금 부양 60세 이상 0이에요. 맞네요. 자, 배우자 공제는 못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가 비해당이면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가 뭐로 되어 있어요? 해당이에요. 그러면 나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됩니다. 자, 지금 잘못된 거니까 답은 몇 번으로 표시하시면 된다. 4번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 됐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메뉴 좀 종류를 하고 갈게요. 8번째 문제 봐주세요. 자, 당 회사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사내 승진자 내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 2019년 하반기 교육 대상자로 알맞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네요. 이런 교육이에요. 자, 교육은 어디에 들어가자? 인사관리에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사관리 쪽에 교육기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 지금처럼 대상자로 내는 거. 또 하나는 교육평가의 점수를 내는 거. 그러면 우리 교육관리와 교육평가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평가는 여기 아래쪽에 교육 현황에서도 사실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교육관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사업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당 회사는 전사업장. 자, 그러면 저희는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쓸 거고, 자, 그럼 지금 들어오셔서 대상자는 교육 등록 옆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교육 대상자 설정이란 탭이 있죠. 네, 이 탭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2019년 하반기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교육 코드에서 F2번 눌러주시면 교육이 전부 다 보여지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800번, 801번, 80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반기인가요? 네, 하반기. 그러면 802번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조회된 사원 중에 비교됐지. 자, 지금 물어본 부분은 알맞은 사람. 해당되는 대상자가 누구냐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자, 김을동 없죠? 자, 박용덕 있는지 확인 없어요. 자, 장석훈 있나요, 여러분? 있네요. 됐죠, 여러분? 그러면 우린 답은 몇 번이다? 3번. 당연히 한국민 없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끝. 안 어렵죠? 네, 어렵지 않아요. 인사가 이렇게 조회하는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9번째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 회사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아래 보기와 같이 자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여러분 자격수당을 준대요. 그러면 자격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뭐냐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자격수당 참 많이 냅니다. 뭐 6회 시험에 6회를 다 낼 정도로 많이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보기와 같이 자격수당을 지급 시 그 지급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퇴사자는 무엇 해달라? 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자격증이 2개네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자격증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건 사원정보 현황이에요. 이걸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인사기록 카드에 가도 볼 수 있는데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전체 사원을 봐야 되잖아요. 인사기록 카드는 말 그대로 개인별 카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인사관리 안에 사원정보 현황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장은 구분하지 마시고 우리 자격증이 되어 있는 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 일단 퇴직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여러분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이 메뉴의 선택은 퇴직 포함으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퇴직 제외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눌러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자격이니까 위에 써 있는 글씨 중에 자격 면허라는 탭이 보이죠? 네, 자격 면허라는 탭에 갑니다. 그리고 조회 조건 부분에 우리 사업장을 따로 주거나 뭐 재직이나 직급 내용이 있으면 꼭 선택하고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격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멀티를 눌러주시고 우리 1번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증 600번에 있죠.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자격증은 5만 원의 수당을 주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ITQ는 3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하네요. 자, 이거 보실 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수당 여부가 뭐로 되어 있는지 확인, 우리 해당인지 비해당인지 반드시 확인. 왜냐면 이 자리가 비해당이면 자격증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 수당 여부가 모두 다 해당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지금 9번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요. 날짜가 명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날짜에 대한 표시. 날짜 표시 없지 않아요? 그쵸? 자, 제가 왜 날짜에 대한 표시라는 걸 여러분한테 물어보냐면 날짜가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 취득일과 만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만료일자가 있었다. 그럼 여기 만료일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들이 기준점을 준 것으로 보았을 때 그 기준점보다 만료일이 그 이전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수당 여부가 해당이어도 자격증이 수당을 못 받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옆에 몇 명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곱하기 3. 됐을까요? 네, 곱하기 3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저는 메모장을 잠시 띄울게요. 이게 펜을 못 쓰니까 이게 또 불편해요. 제가 써놓은 게 있어서 잠깐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금액을 쓸게요. 5만 원 곱하기 3명. 자, 그리고 우린 전체를 계산해야 되니까 더하기 표시해놓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격증, 다시 자격증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격증은 우리 어디에 있나요? 100번에 있네요. 100번 선택. 자, 그러면 들어오죠,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누군가는 비해당, 누군가는 해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또한 만료일은 아예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는 해당되는 종업원을 세보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세시면 되는 거죠? 네, 5명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는 3만 원의 수당을 주는 자격증에 해당되는 사람은 5명입니다. 그럼 이거 하셔서 답 찾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5만 원 곱하기 3 하시면 15만 원이고 3만 원 곱하기 5 하시면 15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수당은 얼마가 나가야 된다? 30만 원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 그래서 답은 2번. 자, 10번째 문제. 다음 중 당 회사의 2019년 하반기 인사 발령에 대한 내용인데 발령 대상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인사 발령이니까 인사 발령 글씨에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인사 발령도 인사 관리 안에 있고요. 그러면 인사 발령 등록이 있고 인사 발령 사원별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간다? 인사 발령 등록이 맞습니다. 대상자 찾게 해야 되니까요. 그럼 들어가시고 반드시 확인하실 때 조심하실 건 도대체 어떤 발령인지. 자, 우리는 2019년도 11월 25일에 시행된 마지막 줄에 있었네요, 여러분. 하반기 인사 발령입니다. 자, 요거 선택하시면 여기 대상자 들어오죠. 자, 그럼 이 대상자의 무슨 부분, 맞는 사람이 누구냐고 찾으라고 했어요. 자, 여기 엄연에 있는지 확인. 바로 있네요, 여러분.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오진영 없죠? 이현우 없어요. 정영수 없어요. 됐어요, 여러분?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문제 보시죠. 당 회사는 2019년 11월 23일 기준으로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특별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급된 총 특별 근속수당은 얼마입니까? 자, 퇴사자는 무엇하고 빼고, 미만 일수는 무엇하고 버리고, 경력은 포함한다? 아니다. 제외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이 요건 맞춰줘서 정리하시면 되죠. 여러분 11번의 문제도 1년에 3번 이상은 출제를 해요. 근데 문구가 거의 바뀌지 않아요. 항상 장기 근속 얘기를 꼭 거론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장기 근속일 뽑을 수 있는 게 근속연수 현황이겠죠. 우리가 근속연수를 봐야 장기 근속의 기준점을 보기 박스에 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니까요. 자, 우리 근속연수 현황도 어디에서 볼 수 있다? 인사관리 아래쪽. 근속연수 현황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주어져 있는 글씨 그대로 따라가면서 입력. 자, 사업장 항상 확인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사업장 분명히 모든 사업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업장 코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부서는 얘기한 거 없고요. 자, 퇴사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제외로 선택해 주시고 자, 기준일은 2019년 11월 23일 입력합니다. 요 기준일자 오타 내시면 안 돼요.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 여기 연수라고 해서 요 근속연수거든요. 요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자, 연수 기준은 우리 무엇 해달라? 버리고. 그럼 그대로 가면 되죠. 경력은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는 제외 0번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해주시면 이제 자료가 쭉 들어오죠. 자, 그러면 보기에 10년 이상 근속은 5만 원, 15년 이상 근속은 10만 원. 자, 그럼 여러분, 자, 일단 10년 이하잖아요. 10년 이하 자리 가시면 이 부분은, 여러분, 이하는 원래 10년을 포함하긴 해요. 그쵸? 이상도 포함하긴 하죠. 근데, 아, 난 그 구분점이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이 자리 선택하시고요. 연수를 보세요. 누가 봐도 10년이 안 되죠, 여러분. 그쵸? 9년 11개월, 9년 1개월이니까 이들은 대상자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15년 이하밖에 못 들어오네요. 자, 그럼 15년 이하의 내용을 봤더니 10년 10개월, 10년 6개월이에요.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이들은 15년 이상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10년 이상 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몇 명? 2명. 그러면 우리는 금액이 얼마이다? 10만 원.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11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 메뉴 좀 닫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은) 지문 좀 기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당회사는 2019년도 10월 기소 급여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급여 줄게요 라는 표현. 아래 보기와 같이 직접 지급일을 추가 등록하고 지급일자 등록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급일을 직접 추가 등록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급일을 추가 등록하고 급여 계산 진행 시 자, 상용직 급여 계산에 가셔서는 급여 계산 버튼을 누르면 된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자, 10월 달 급여를 줄 건데 나 지급일자 등록 안 했으니 우리는 지급일자 등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상용직 급여에 가서 급여 계산을 해라. 그러면 우리 급여가 쫙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자 전체의 과세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메뉴 2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메뉴 어디 가셔야 되냐면 여기 기초환경 설정. 자, 기초환경 설정 안에 가면 급상여 지급 일자 등록이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그리고 반드시 주어져 있는 요건에 맞춰서 갑니다. 그럼요, 지금 들어와서 여기 보기 박스에 봤더니 전월 몇 월 2019년 9월 귀속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갈 거고요. 지급의 일자는 2019년 10월 31일이래요. 자, 그럼 여기 귀속 연월에 가셔서 2019년 그리고 우리는 몇 월을 선택하자? 10월 귀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0월을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들어와서 봤더니 지금 등록되어 있긴 해요. 하나가. 근데 이 부분은 급여이다, 상여이다? 상여예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순번에 커서를 두시고 우리는 상단에 전월 복사를 누르면 되죠. 우리 분명히 보기 박스에 우리 9월 귀속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가야겠어요. 복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전월 복사키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조회되어 있는 자료 중에 우리는 누구를 2019년도 9월 그리고 급여 부분에 급여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반영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내려오셔서 지급일자 자리에 가셔서요. 날짜를 며칠로 바꿔주시고 2019년 10월 31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급여의 구분은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죠. 요것만 변경하시면 되는 거고 다른 거 더 변경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 부분 해달라는 얘기. 그럼 저희는 창을 다시 누구로 바꿔요? 급여 주셔야죠. 그럼 급여는 급여 관리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겠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우리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버전에서 설치했는데도 혹시 이게 상용직 급여 입력에서 제일 많이 나는 뜨는 오류인데요. 이상한 오류가 있다고 떠요. 근데 메뉴는 들어가지더라. 그럼 뭔가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그냥 진행하세요. 기출문제 풀 때는. 네, 기출문제 풀 때는 시험은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자, 들어오셔서 귀속은 2019년 그리고 우리 월은 몇 월을 가셔라. 10월을 선택. 자, 그리고 지급일은 F2번 누르시면 우리 상여하고 급여가 같이 들어오겠죠? 우리는 급여 10월 30일로 주작했으니까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사업장은 여러분 누구만 해라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당 회사는 이렇게 줬죠? 그러면 조회 조건에 사업장과 사업장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엔터 쳐서 내려오시면 우리는 사원 코드 자리에 사원이 가득 채워지겠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많을수록 오래 걸려요. 네, 그냥 일단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19명이 불러줬네요. 19명이.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사원코드 위에는 체크박스 전체를 선택. 자, 그리고 상단에 누굴 눌러라? 급여 계산을 클릭. 자, 이 부분이 클릭하시면 이렇게 급여 계산에 창이 뜨고요. 우리는 지급공제 항목 계산을 그대로 두시고 뭘 눌러주셔라? 계산 버튼 클릭. 그리고 마음을 여러분 느긋하게 갖고 계시면 돼요. 네,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민에서 지금 제게 뭔가 이상해요. 너무 늦어요. 조금 늦네요. 네. 불안해요. 이러다가 또 화면이 멈출까봐 불안합니다. 자, 급여가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자, 지금 총과세 금액이기 때문에 하단에 가면 개인정보 탭과 급여 총액 탭이 있어요. 우리는 급여 총액 탭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총 인원 19명. 그리고 과세에 해당되는 금액 보시면 5,826만 2,930원. 그럼 여러분 지금 요 금액이 있는 우리 과세 총액이니까 이게 답이잖아요. 58262-930. 그럼 몇 번에 있어요? 12번은 1번이 답이 되네요. 됐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급여 계산 쪽 문제는 여러 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하는 문제로 냈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급공제 항목 등록을 하고 급여를 계산해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또는 뭐 환경 설정에 뭔가를 바꾸고 계산해야 되고 또는 인사정보 등록에 가서 수습지를 적용하고 오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등록하는 또는 같이 끌어와서 쓰는 이런 문제를 낼 거예요. 13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당 회사는 사원별 개인 근태에 대해서 지각, 조퇴, 외출에 따른 해당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빼겠답니다. 자, 2019년 11월 귀속 급여에 대한 부분. 자, 급여 구분 근태 정보를 기준으로 무슨 사원, 한국민 사원의 차감 금액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음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원 단위 금액은 절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식을 줬습니다. 이 문제 패턴은 항상 이런 패턴이고요. 보기 박스에 계산하는 공식을 줄 겁니다. 기준은 누구를 가져다가 계산하는지. 자, 지금 봤더니 우리 책정 임금의 시급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지각시간, 조퇴시간, 외출시간을 모두 다 더해서 거기에 얘를 곱하고 그걸 빼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메뉴 두 군데 가야 되네요. 그쵸? 자, 우리 지각시간, 조퇴시간, 외출시간, 우리 근무한 시간을 보는 건 뭐죠? 근태라고 하죠. 자, 근태는 어디에 있다? 급여관리에 있다. 그럼 근태 결과 입력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귀속 급여라고 했으니까 귀속 연월일은 2019년 그리고 몇 월을 선택하자? 11월을 선택하자.
지급일에 가시고 F2번 누르셔서요. 우리 급여 기준으로 가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급여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 더 얘기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 또는 엔터 치셔도 되시고 자, 그럼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들어온 정보에서 누구 찾아주셔야 돼요? 한국민. 여러분 이게 왜 노란색으로 보이냐면 마감하면 다 노란색으로 보여요. 어디서요?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서요.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우리 첫 번째 줄에 있네요, 여러분. 한국민. 그쵸? 자, 이 사람의 무슨 시간? 지각, 조퇴, 외출. 그러면 지각, 조퇴, 외출. 자, 그럼 일단 저도 쓸게요. 네. 그러면 메모장을 저는 잠시 띄워서 그리고 순서대로 그냥 쓸게요, 여러분. 자, 지각의 시간은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요거 시간 보는 거 앞에는 시간이죠? 뒤에는 분이에요. 그쵸? 20분. 자, 그리고 우리 조퇴 시간. 조퇴 시간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시간 20분. 자, 그리고 외출 시간. 자, 외출 시간은 50분이네요. 네, 그러면 50분.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저는 일단 시간 정리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분이었었다면 더 쉬워요. 근데 이게 시간과 분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시간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시급으로 곱해서 할 거예요. 그럼 1시간당 얼마라는 표현이니까 소주점도 등장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하실 땐 그냥 다 분으로 환산하고 60으로 나누세요. 1시간은 60분이니까. 그러면 저희는 지금 20분에 저 분자 안 쓸게요, 여러분. 자, 얼마를 더하고요? 1시간 20분이면 80분이겠네요. 그쵸? 네, 80분을 더하고요. 자, 그리고 얼마? 50분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모두 다 더한 거에 무엇 하시면 된다? 이 나눠주시라고요. 그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누기 60분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이제 누구 찾아오면 돼요? 책정임금, 시급. 그럼 여러분 책정임금은 어디서 보실 수 있죠?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사정보 등록 또는 책정임금 현황. 자, 그 부분은 어디에 있다? 인사관리에 있다. 자, 인사관리에 인사정보 등록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한국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책정 임금은 어디서 보시면 보일 거냐면 우리 급여 정보 탭을 보시면 보이죠. 자, 그래서 급여 정보 탭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하단에 책정 임금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 2019년도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금액 자리 마우스로 클릭. 자, 그럼 클릭은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금액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하는 우리 키 있었죠. 컨트롤과 펑션 키 F3번. 자, 동시에 누르면 아무 입력하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확인. 그러면 금액이 보이죠. 자, 시급은 얼마예요? 19,100원.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곱하는 금액은 얼마이다? 19,100원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1, 2, 3, 4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저도 계산기를 좀 띄울게요. 암산을 할 수가 없으니. 자, 그러면 우리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20분, 80분, 50분 다 더하면 150분이죠? 네, 150분을 몇 분으로 나눠라? 60분으로 나눠라. 이렇게 나눠주시면 시간이 환산이 됐을 거고요. 여기에 곱하기 얼마? 우리 19,100원을 곱해주시고 답을 찾아라. 됐어요? 자, 47,750원.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그럼 정리 끝난 거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뉴 좀 최소화시키고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하여 부서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 자,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2019년 11월 기소 일용직 대상자를 직접 추가하고 자, 일용직 대상자 추가라는 멘트가 있네요. 그럼 추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추가해서 급여 계산해 주시고요. 자, 그 계산 시 해당 지급일 기준 실제 지급한 총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총액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총액 탭에 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준 돈을 찾으래요.
차인 지급액을 찾아라. 여러분 차인 지급액의 의미가 내가 원래 약속했던 금액에서 우리 공제 항목들 있죠. 그거 빼고 주는 거. 그게 차인 지급액. 그걸 실제 지급한 실제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총액을 찾아라. 그 외에 급여 개선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용직 글씨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어디 가자? 일용직 관리에 가자. 저는 메뉴 좀 다 최소화시켜 놓을게요. 여기 일용직 관리.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부터 시작이에요? 이것도 메뉴 2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무슨 메뉴? 우리 대상자를 직접 추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대상자를 추가하려고 보면 어디에 가서 대상자를 추가한다? 우리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에서 대상자를 추가하니까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귀속 몇 월? 2019년 11월. 자, 지급일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급 형태는 뭐로 되어 있어요? 매일 지급 적용하라고 보기에 있죠. 여러분, 여기 매일 지급.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매일 지급이 써 있죠. 그런데 시험 보러 가셔서 여기서 버튼 눌렀는데 얘가 매일인지 저 아이가 매일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럼 뭐 누르셔라? 우리 지급일 설정이라는 키가 있었죠, 여러분. 요거 누르시면 지급의 형태가 매일인지 일정 기간 지급인지 보여요. 네. 자, 근데 일부러 요즘엔 다 비고란에 써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본인들이 일할 때도 불편하거든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급일에 가셔서 F2번 다시 누를게요. 자, 매일 지급에 해당되는 순번 1번을 선택하시고 확인. 자, 요거 끝나시고 나서 우리 내용 봤더니 생산부 추가해달래요. 그럼 여러분 프로젝트라든지 사업장은 관계가 없고요. 부서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누구만 선택하자? 생산부. 자, 그래서 생산부만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우리 그대로 조회 또는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사원 리스트에 생산부 소속 김인사 씨가 들어오죠. 그럼 제가 왜 부서 넣냐면요. 부서 공란으로 하고 조회하면 생산부가 아닌 사람들도 일용직 리스트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여기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최적화 시키셔라. 그러면 김인사 씨를 선택하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일용직 급여 대상자의 김인사가 넘어갔죠. 됐어요. 자, 이 대상자 직접 추가는 이런 의미겠죠. 자, 그리고 어디 가셔라. 우리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 우리 뭐 입력하시면 돼요, 여러분. 19년도 11월. 자, 그럼 기속 연월일에 2019년 11월. 자, 그리고 지급일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무슨 부분? 매일 지급 순번 1번. 자, 그리고 나머지는 입력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자, 그러면 김인사와 김주원이 들어오죠. 우리 아까 빠뜨렸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한 거니까 그럼 두 사람 모두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체크박스 해주시고 그리고 상단에 누구 누르자? 일괄 적용키를 누르자. 자, 그러면 두 번째 갔더니 평일과 토요일 그리고 9시간 근무 과정으로 주고 비과세 신고 제외부는 8,000원이 있다라고 줬습니다. 그럼 여기 일괄 적용 시간에 00900이라고 넣고 엔터. 적용 요일은 평일과 토요일이에요. 그럼 평일에도 체크하고 토요일에도 체크하고 됐을까요? 자, 그리고 비과세 신고 제외분에 내려와서 우리는 8,000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셔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 저는 엔터. 자, 그랬더니 적용하겠냐고 묻네요. 엔터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클릭은 다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기다려주세요. 자, 끝났죠? 네.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하면 됩니다. 자, 실제 지급한 총액. 우리는 그럼 어디 가시면 돼요? 급여 총액 탭에 가요. 자, 그래서 하단에 탭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 탭 중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 급여 총액 탭에 간다. 자, 여기 가셔서 누구를 찾아라? 차인 지급액. 자, 그럼 여기 하단에 보시면 차인 지급액 있죠? 자, 그래서 금액은 815만 1,900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나요? 4번이네요, 여러분.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 문제 볼게요, 여러분. 요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쉴게요. 자, 당 회사는 2019년 11월 기소 상여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와 같이 직접 계산식을 설정하여 여러분 계산식을 설정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슨 의미다?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 갔다 오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설정을 하고 상여 계산식 원천 징수한
총 소득세 금액은 얼마냐요?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총이니까 모든 종업원 거를 답변해달라 이 얘기겠네요.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자, 그럼 우리는 급여 계산하러 가셔야 되겠죠? 저는 이동직거 메뉴 좀 닫고요. 그리고 우리 어디부터 가야 한다? 얘도 메뉴 두 군데예요, 여러분. 자,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여에 대해서 무엇 해달라? 계산식을 추가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초 환경 설정을 클릭. 그리고 어디 가시면 되신다. 우리 죄송해요. 지급공제 항목 등록을 더블 클릭. 자, 요거 클릭하시고 오픈이 되시면 우리는 상단의 급여 구분은 뭐로 바꿔주시고 상여.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들어오셔서 지급공제 구분은 무엇으로? 지급. 귀속은 몇 년? 2019년. 자,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저 연도가 지금 잘못 들어가서요. 2019년 입력.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얘는 요거 설정하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설정을 하려면 여기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상단에 마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암호는 없고 그러면 입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죠. 그럼 이제 요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요. 자, 분류 여부는 무분류이고 계산의 구분은 계산이고 계산식은 책정 임금에 나와져 있는 월급을 가지고 와서 209시간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겠다라는 원리네요.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서요. 분류 여부는 지금 무분류이고요. 우리 계산 구분은 계산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안 바꿔도 되죠. 요게 다르다면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상여가 뭐로 돼 있냐면 월급에 곱하기 0.8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요 계산식으로 무엇 해달라?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재설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급여 계산식 버튼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전환이 되죠. 그럼 화면이 전환된 부분에 자, 요 부분 고칠 거니까 우리는 그대로 딜리트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엔터 좀 해주세요. 자, 엔터를 하면 지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 아래 회색에서 보시면 돼요. 지워졌어요. 자, 그럼 요 상태에 두시고 우리 책정 임금의 월급, 책정 임금의 월급 F02. 자, 그리고 나누기 209. 그럼 여기 부호 나누기 그리고 209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나누기 곱하기는 그냥 순서대로 계산하니까 가로를 안 쳐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곱하기 부호를 눌러주시고 우리는 10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월급을 209로 나눴고 곱하기 100 한다고 나와져 있죠, 여러분?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입력 다 되셨으면 우리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자, 요 자리에 계산식이 바뀌어요. 됐나요? 자, 요걸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지급공제 항목 등록의 상여는 등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상용직에 대한 급여 계산하러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어느 메뉴에 가요? 급여 관리. 자, 그리고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메뉴가 열리면 귀속은 11월이고요. 그리고 상여에 대해서 계산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럼 넣어주시고 자, 지급일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여라고 되어 있는 지급일자 선택. 자, 우리 사업장 따로 준 거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당회사. 그럼 그대로 엔터. 자, 그럼 사원이 이제 조회가 끝나겠죠. 자, 사원이 조회가 다 끝나면 모든 사원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급여 계산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 공제 항목 계산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계산 눌러주시고요. 자, 모두 다 끝났다고 나오면 확인. 자, 그리고 물어본 질문사항을 사지선다해서 찾기. 자, 총소득세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급여 총액이라고 하는 탭에 가셔서 누구를 확인하시면 된다. 소득세.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득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득세 금액 아니에요, 여러분? 11월에 대한 맞죠, 여러분? 저 지금 탭을 잘못 들어오진 않았죠? 여러분 저 금액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상여가 17,320원이에요. 제가 잘못했겠죠? 저 잠깐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진 않으시죠? 지금 제가 여기 뭔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잠깐 들어가 볼게요.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상여 맞고요. 귀속 2019년 맞고 자, 그리고 상여 선택했고 무분류의 계산 맞아요. 자, 그리고 급여 계산식에 들어가서
지금 저는 싹 지울게요. 자, F02 선택하고 우리는 곱하기, 나누기 보죠. 나누기 보 해주시고 209 해주면 되고요. 다시 곱하기 얼마인가요? 100. 엔터. 뭐가 잘못됐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적용. 자, 밖에 들어왔고요. 저는 사원 다시 선택할게요. 여러분들은 금액 저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아요? 상여를 17,000원을 줄 수는 없지 않을까요? 태영 씨는 또 다른 거 나와요? 그쵸, 그쵸. 맞아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냐면, 지금 제가 아마 산식 넣을 때 지금 제가 뭘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게 곱하기 표시로 보이는데 제가 버튼을 혹시 더하기 표시로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눈으로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잘못 넣은 것 같아서 다시 갔다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제 건.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게 정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쵸? 가로 안 넣어도 계산은 돼요. 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넣으셔도 되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곱하기 부호를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100으로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아주 이상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 되셨고 우리 급여 총액이라고 하는 탭에 가시고요. 지금 물어본 건 소득세. 자, 그럼 소득세 금액에 가시면 우리 103만 4천 원. 맞죠, 여러분? 네, 태양씨 나온 거랑 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1번 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16번 문제 보시면 되고, 당회사는 본사 사업장에 대하여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 이 문제의 키는 이거예요. 수당별 지급 현황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수당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수당을 각각. 자, 2019년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우리 6월 30일까지. 자, 그리고 수당의 코드는 기본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가장 많이 지급받은 사원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16번 문제는 어떤 메뉴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수당별이라고 표시를 왜 해드렸냐면 수당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메뉴에 가시면 돼요. 그냥 쉽게. 그래서 각각의 수당별의 내용을 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급여관리 쪽에 있는 메뉴에 수당별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맨 끝에 있는 거. 자, 수당별 연간급여 현황. 자, 요 메뉴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조회 기간은 상반기 6개월만 넣어주시면 되죠. 2019년 몇 월부터 1월부터 2019년 몇 월까지 우리는 6월까지 넣어주시고 엔터. 자, 수당 코드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기본급이죠. 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 하나 있어서 설명할게요. 이게 수당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급부터 나오는 건 수당으로 보이죠. 근데 여러분 스크롤을 쭉 내려보시면 우리 주는 수당만 있는 게 아니라 공지하는 항목도 누러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기도 하더라. 지급에 대한 금액을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름이 수당별로 되어 있으니까 준다라는 생각만 하니까 이 메뉴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린 지급하는 항목도 물어보지만 공지하는 항목도 물어볼 수 있다. 모두 다 수당 코드로 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우리 기본급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다른 얘기한 거 있어요? 우리 당회사는 옆에 뭐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본사 사업장. 자, 이런 글씨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장 코드 두시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본사 코드 몇 번을 1000번을 선택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 그럼 지금 여기서 물어본 부분은 기본급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합계 있죠, 여러분? 이 합계 금액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우리 합계 금액 가장 큰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박국현이네요. 그리고 금액은 2,949만 9,960원. 됐어요, 여러분? 자, 사람을 물으면 박국현이고 금액을 물으면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16번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당회사는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 2019년 11월 귀속, 자, 급상여 소득 구분에 대한 급여 지급일에
이체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일 중요한 용어의 키는 이체 현황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별 실제 지급한 이체 금액으로 알맞지 않은 걸 찾으래요. 17번은 왜 물어보는지 저는 매번 이거 풀어드릴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왜 물어보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실무자들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저희는 들어가야 하고요. 지금 얘가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화면 공유 안 보이진 않죠? 계속 찜찜해요. 어제도 또 싸우고 있었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급여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우리 말 그대로 이체 현황 가시면 돼요. 그래서 급상여 이체 현황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은행별로 나와져 있는 금액의 연결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2019년 11월 기속이니까 들어가시는데요. 여기 급상여라고 했으니까 우리 급상이 나온 거 그대로 엔터. 그리고 2019년도 들어가시고 우리는 몇 월? 11월 넣어주시고 엔터. 지급일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지급일자와 관련된 코드가 들어오겠죠. 여러분 지금 저희는 급여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상여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급여 선택하시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끝에 뭐가 있었냐면 무급자는 빼래요. 우리 소위 말해서 사원 등록되어 있는데 급여가 안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무급자는 제외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어디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인천지점. 그럼 사업장에 가셔서 우리는 F2번 누르시거나 우리 2000번 코드를 넣어주시거나 그래서 인천지점을 선택해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은행별로 자료가 쫙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일단 펼쳐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이상하게 오늘 더 힘들어하네요. 제 컴퓨터가. 자, 그럼 지금 하나씩 볼게요. 지금 알맞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찾아라. 자, 지금 국민은행은 여러분 여기 은행 소개 보이죠?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국민은행은 515만 7,230원 맞습니다. 자, 기업은행 은행의 소개는 436만 1,870원. 그럼 기업은행 잘못됐네요. 자, 기업은행 금액이 요 금액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951만 9,400 951만 9,1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합계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자, 우리 신한은행 볼게요. 우리 신한은행은 한 명밖에 없었네요, 여러분. 자, 292만 2,890원 맞습니다. 자, 현금으로 가져가는 종업원도 있대요. 자, 846만 4,600원 되셨죠? 이 문제는 나오면 지금처럼 확인하시면 되고요. 비교 대치하시고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그냥 점수를 득할 수 있는 문제예요.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사는 전체 사업장 기준 2019년 11월 귀속 급여 지급일에 급여 대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 이번엔 어디 가셔라? 급여 대장. 자, 인천지정 사업장의 출력 항목을 복사 적용하여 복사해달래요, 여러분. 출력물 인쇄 시 공제 내역에 출력 항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급여대장 들어가시면 돼요. 네, 급여대장. 자, 그럼 급여대장은 우리 상용직 급상여 지급 급상여 입력 메뉴 바로 아래 있어요. 그럼 더블 클릭하시고 2019년 11월 기속입니다. 기속 연월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넣어주시고 자, 지급일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급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급여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은 뭐라고 줬어요? 인천지점 사업장을 복사해 달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내려와 주시고요. 내려와 주시고 지금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뭐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내려오시고요. 자, 여기에 지금 내용에 가시면 우리가 여기 지급 내역이 있고 공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펼쳐진 걸 봐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지급 내역을 다시 설정하고 싶어. 내가 공제 내역을 다시 설정하고 싶어. 그런데 인천지점 사업장에 있었던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다 적용할게 이 얘기예요. 그럼 상단에 아이콘이 뭐가 있다? 출력 항목 복사가 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출력 항목 복사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거 눌러주시면 조회 조건이 있고요. 출력 항목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내용 보시면 사업장별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는 회사 본사이고 하나는 인천 지점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인천 지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출력 항목 쪽에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이 있죠.
자, 우린 지금 누구 물어봤어요? 공제 내역의 출력 항목. 이거 여러분 여기 데이터 선택하고 안 적용해도 돼요. 어차피 열었을 때 답이 보이면 그냥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공제 항목에 있는 부분 국민연금, 우리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 그럼 소득세 있고요. 고용보험 있었죠? 국민연금 있었죠? 그쵸, 여러분? 근데 장기요양보험료는 있다, 없다? 여기 항목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죠. 됐어요? 자, 요거 아는 부분. 아마 제가 이거 본 수업할 때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보여져서 얘가 또 왜 안 될까요? 라면서 아마 수업 종료했었을 거예요. 지금 원래 실질적으로 출력 양식 정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지금 그 다음 달에 가거나 어디에 가든 이 출력 항목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복사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본 수업할 때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못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안 내고요. 그냥 확인해달라 그러면 지금 조회된 본 화면에서 지급공제에 대한 걸 물으면 지급공제 이렇게 보고요. 인사근태를 물어보면 인사근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지금은 복사 기능을 눌러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19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당회사는 전체 사업장에 2019년 3분기, 자, 7월부터 9월에 급상여 현황을 항목별로 집계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자, 여기에 키는 항목별이라는 게 키네요. 자, 조회 구분을 남녀 성별 기준으로 집계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로 집계를 했었을 때 남과 여는 각각 급여 합계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급여 관리 쪽에 있는 메뉴에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얘가 뭐라겠냐면 항목별로 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이 항목별로 보려고 봤더니 그럼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 메뉴 중에요. 뭐가 있냐면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있을 건데 이 메뉴보다 어떤 메뉴가 더 좋냐면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지금 집계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킨 건 맞는데 그 옆에 집계하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계라는 부분으로 가야 더 최적화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급상여 집계 현황에 가세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항목별 바로 위에 급상여 집계 현황 있죠? 네, 요거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들어가시고 조회 기간은 3분기. 2019년도 우리는 몇 월에 들어가시고 7월부터 키가 왜 누르면 안 먹을까요? 자, 그리고 2019년도 몇 월? 9월에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9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지급 구분에 가셔서요. 지급 구분은 뭐로 들어가시면 되실까요? 자, F2번 눌러주시면 급여와 상여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급상여 현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급여와 상여를 전부 다 그리고 확인.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사업장 별도로 준 거는 없어요. 전체 사업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사업장에 대한 건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집계 구분에 가면 지금 요것 때문에 항목별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가 항목과 기간이 있어요. 항목과 기간. 우리는 항목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목으로 봐주시고요. 됐어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내용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금 일단 제 사고 친 거를 먼저 얘기할게요. 자, 제가 왜 사고를 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사업장은 여러분 전체를 봐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들이 질문한 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금액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조회 구분에요. 사업장 자리를 바꿨어야 돼요. 자, 이 사업장 자리 안에 들어가면 부서도 있고 근무주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성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대부분 사업장으로 워낙에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이게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성별은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메뉴를 들어온 이유가 더 명확해졌죠. 네, 그래서 성별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F2번 누르시면 남과 여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전체 보면 되니까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해볼까요? 두 개 다 선택하면 그냥 선택 전체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엔터를 해주시면 아까 사업장이라고 보여졌던 자리가 누구로 바뀐다? 성별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각각 급여 합계. 그러면 요 자리가 급여 합계인 거죠.
자, 그래서 남자의 급여 합계는 얼마이다. 자, 우리 1억 496만 30원. 그러면 1억 400으로 써 있는 자리는 4번밖에 없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자는 6,465만 4,940원. 맞죠? 됐어요, 여러분. 이 문제 생각보다 어려웠던 문제예요. 왜냐면 자주 냈던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 항목별의 글씨가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분들은 항목별에 가서 계속 조회를 하는데 데이터가 깔끔하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되게 애먹었던. 그래서 여기는 집계라는 게 키였던 거예요. 항목별 집계. 근데 그 항목별이 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걸 무엇으로 기간으로 해다면 또 기간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상 큰 의미는 없었어요. 왜 큰 의미가 없냐면 그냥 수당의 항목별로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급을 물었거나 영업 촉진 수당을 물었거나 근속 수당을 물었다라면 이게 실질적으로 중요했겠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부분이요? 그냥 급여 합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앞에 있는 뭐 항목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집계. 그래서 19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자,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19년 11월 귀속 일용직 급여 계산 시 대상자들의 비과세 신고분 총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네요. 자, 그리고 보기 내용에 봤더니 일정 기간 지급이고 평일과 토요일 9시간이고 우리 비과세 신고제에는 7,000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쪽에 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 문제는 일용직 관리를 들어가셔서 그대로 급여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 그러면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가 열리면 우리는 조건에 맞춰서 입력. 자, 귀속은 11월입니다. 2019년도 11월 넣어주시고 지급일에 가셔서 반드시 일정 기간 지급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 선택, 순번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조회 조건, 사업장 얘기한 건 없어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럼 사원 코드 옆에 사원이 쫙 보이겠죠? 자,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사원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일괄 적용 아이콘 클릭. 자, 일한 적용 시간은 우리 9시간이니까 009, 00 치시고 엔터. 자, 그리고 요일은 평일과 토요일 체크박스 2개 해주시고 자, 비과세 신고 제한은 7,000원이라고 했으니까 7,000원 입력하고 적용. 자, 그리고 적용하겠냐고 물으시면 다시 적용. 자, 그리고 끝나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확인. 자, 비과세 신고분 총 금액이에요. 대상자 전체. 그러면 하단에 급여 총액이라고 하는 탭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물어본 건 비과세 신고니까 여기 비과세 신고분 보이죠? 비과세 신고 제외이면 이쪽에서 답변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비과세 신고분은 39만 7,280원. 이런 몇 번에 있어요? 2번.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20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지금 문제 부분에 보시면 6회 기출 같은 경우는 메뉴 설정에서 들어오는 문제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메뉴 설정에서 들어오는 문제가 우리 뭐 어딘가서 뭐 설정하고 급여 계산하세요, 일용직에 뭐 설정하고 뭐 어떻게 하세요라는 그런 문제가 최대 많이 내면 6에서 8문제까지도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낸 편은 아니에요. 지금의 형태 정도면 다만 19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는 역순으로 갈 거니까 5회 기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